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장하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 떨려서 지금 갑자기 좀 말이 좀 떨렸는데요. 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제가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고요.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정책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해양도시, 해양수도 부산이 과연 발전하고 있을까? 내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면, 또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바로 우리 부산이 발전할까? 과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늘 2012년도 초기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있었고요. 그러나 그 뜻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또 이렇게 부산연구원이라고 하는 부산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기획위에서 김현겸 회장님, 그리고 백은충 사무총장님께서 또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귀한 세션을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우리 부산에 또 WOF라고 하는 세계 해양 포럼만의 어떤 그 지수를 어떻게 보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발표하셨던 그 CN의 마이클 와들, 그리고 글로벌 파워시티를 발표하셨던 히로 이치카와 분들과 같은 그런 어떤 지식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경험은 없고요. 그냥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정책의 현장에서 여러 또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있어서의 어떤 지수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특별히 또 해양에서는 또 해양의 이 도시와 연관된 그런 특화된 지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한정된 지수들만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늘 있었던 그런 한 명의 어떤 그 연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계속 이제 지수 하니까요. 저희 넷째 딸이 아빠 지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잘 모르겠고 성은 미씨야. 그래서 미지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이 미지수 같은 지수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오늘 또 그 김민수 본부장님께서 이제 또 힘을 주셨는데요. 이런 그 KMI와 같은 어떤 국책연구기관, 또 저희와 같은 어떤 시정을 연구하는 기관, 그리고 오늘 오신 그 해양진흥공사의 이석주 팀장님 같은 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앞서 발표하셨던 두 분의 연사분이 이곳에 와서 아까 김민수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리고 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감의 세션을 준비했는데, 이 세션이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리고 향후에 KMI와 또 우리 진흥공사와 같은 우리 유관기관들이 함께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또 주 전공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세계 해양 포럼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세계 해양 포럼의 기획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 세계 해양 포럼의 또 여러 백서들을 제작을 할 때 참여도 하고 또 주관도 했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자신 있는 어떤 과목이 바로 세계 해양 포럼, 오늘 여러분들이 와 계신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 해양 포럼의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해양 분야의 어떤 다보스 포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당시 해양협, 지금의 이제 캄이라고 하는 해양산업협회의 전신이죠. 김정열 대표 이사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 세계해양 포럼을 과연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꼭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나오고요. 이 세계 경제 포럼에 어떻게 보면 이 특화된,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 과연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제가 조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수장이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말을 축사를 전해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읽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다보스 포럼과 이 세계해양 포럼이 조금 차이점은 이런 글로벌 수장들의 참석이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견고한 어떤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들이 또 여러
그 어떤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유료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도 그러한 계속적인 발전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세션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화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러한 첫 발걸음이 이후에 이제 세계해양 포럼의 견고한 어떤 재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바로 숙제죠. 이 다보스 포럼에는요, 이 글로벌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 다보스 포럼만의 어떤 그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바로 기반이 바로 각종 보고서, 그 보고서는 대부분이 다 지수화되어 있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다보스 포럼은 지속적으로 글로벌의 이슈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아젠다를 가지고 가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다양한 그런 아젠다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보고서의 어떤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수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다보스 포럼과 같은 어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수를 생성해내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역할이 바로 WF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번 세션이 만들어진 계기고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하면 이 WF라고 하는 세계 해양 포럼이 과연 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의 산물이 바로 이 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첫 걸음에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양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과연 우리 지금 한국 그리고 우리 해양수도라고 하는 부산의 실정은 어떨 건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그 국가에서는요, 아트 디 리틀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컨설팅 그 사를 통해서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과연 위치가 우리나라의 그런 해양의 어떤 파워, 국가적인 파워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12위였고요. 이후에 이제 2016년도에 세계 해양 강국 5위권을 하겠다라는 어떤 비전이 이때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곳에서 이 세계 해양 강국 5위라는 어떤 표현들을 계속 썼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는 이렇다한 추가적인 어떤 그 순위나 또 지수가 개발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이 해양수도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저희가 도시 비전으로 동부가 해양수도라는 어떤 비전을 설정을 하고 추진을 했었었는데요. 이 부산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예전 2007년도에 그 저희 연구원에서 잠재력이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과연 국내에 있는 도시들이 얼마만큼의 해양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지를 연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뭐 어떤 지수화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지표화된 수치들이었고 이후에도 어떻게 추가적인 어떤 지수화가 되거나 발전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타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특별히 필요한 것 바로 우리 나라가 과연 얼마나 해양 강국인지 그리고 우리 도시가 얼마만큼 해양이 발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지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 바로 이 세션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해양 도시 지수라고 해서 글로벌 오션 시티 인덱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시 바다로 가자라고 해서 쉽게 또 일반인들에게도 좀 각인이 될 수 있는 일단 이름을 정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오신 분들은 뭐 전문가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또 온라인상에서는 아마 또 일반 우리 참석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이외에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가 색깔을 칠해놨지만 변화입니다. 오늘 앞서 두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록되고 측정되고 해석될 수 있는 변화의 정도, 사물의 가치 측면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한 시스템. 말은 어렵게 좀 써놨는데요. 바로 변화입니다. 과연 우리 도시가, 우리 국가가 또 오늘 또 그 금융센터 지수
발표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 금융센터가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물론 일반인들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순위를 좀 많이 보죠. 예, 아까 글로벌 파워 시티를 발표하셨을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리 부산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걸 보시면서 아마 순위에 아마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수가 필요한 이유는 그 단편적인 일회성의 어떤 그 순위보다는 과연 우리 도시, 우리의 대상지가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는지 그 변화들을 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수를 활용을 합니다. 이외에는 어떤 지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죠. 예, 여러 어떤 값들, 목표치들, 기준, 그리고 표준, 규범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유인물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를 보시면서 조금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바로 지수의 종류에는요, 순위지수, 목표지수, 준거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했던 두 지수 모두 어떻게 보면 순위지수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국가 그리고 어떤 상대되는 어떤 센터 간의 어떤 순위를 서열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어떤 순위지수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바로 국가 경쟁력 평가들이 바로 그러한 지수들입니다. 그리고 목표지수는요. 어떤 목표 점수,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OECD에서 발표한 학생들의 삶의 어떤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수에서는 10점 만점에 과연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살펴보는 지수가 바로 목표지수입니다. 그리고 준거지수는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빅맥 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100 또는 1로 기준을 쫙 설정을 해놓고 과연 이 지역 간의 빅맥의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죠? 예, 이것은 바로 준거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할 대부분의 지수들은 어떤 순위지수, 여러분들 앞서 하셨던 순위지수고요. 우리가 고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던 바로 우리 글로벌 해양 도시지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순위지수로 가야 되는 좀 당위성이 있습니다. 아까 개발 절차에 있어서는 마이클 와들 GN 이사님께서 아주 발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지수들을 위해서 OECD에서도 2005년도에 이렇게 어떤 지수를 개발하려면 이런 방식을 거쳐야 한다라는 그런 설명이 또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론 정립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런 방법들, 이것은 실제 그 지수의 특징, 어떤 목표,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OECD가 제시했던 이 그 지속적인 어떤 피드백 구조를 갖추는 것은 여러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수를 개발할 때 필히 또 준용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수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은 아마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실제 이러한 지수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 무결해 보이고 또 명확해 보이고 신뢰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지수를 파고 들어가고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꼈지만 이것을 또 다른 연구자의 어떤 말을 빌려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물론 이거는 국가 경쟁력 지수의 경우지만 이 정도 어떤 규모 있는 지수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개념상의 모호성. 그러니까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 모호함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담을 것인가. 두 번째 이론적 근거, 세 번째 어떤 신뢰도와 타당성, 그다음 결과 산정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리고 활용과 해석상의 어떤 자의성 등.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는 행위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지수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무서우면 절대 이 지수를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것도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수를 추진을 할 때 바로 세계해양포럼 그리고 이것에 참여할 여러 기관과 연구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용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보정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지수에 필요하고요. 그것이 2019년도에 저희들이 주제였던 해양의 축적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 포인트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했던 그 두 지수를 비롯해서 글로벌 해양 지수와 도시 지수들은 과연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심되는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두었는데요. 실제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글로벌 파워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부산이 그리고
얼마만큼 발전하고 또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고 싶지만 실제 글로벌 지수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예. 몇 군데 없었습니다. 바로 삶의 질의 지수라고 하는 머셔가 발표한 그런 부분에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쌍대 비교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에 대한 또 특별히 해양의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지수들 가운데는 대부분 부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부산을 좀 살펴볼 수 있지만은 부산의 어떤 특화된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세계 해양 수도 지수, 국제 해운 중심 개발 지수, 아까 보셨던 금융센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으로 부산의 어떤 특성들, 이 다양한 특성들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 그 지금 참여하고 계시지만은 이 다양한 해양의 주제들, 여러분들 많은 이 다양한 세션들이 바로 이 부산이 품고 있는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수도 이러한 그 부산의 강점, 특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지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 지수들의 한계였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 체계와 방법들, 아까 정성적, 정량적 부분들은 바로 GN의 마이클 와들 이사님께서 이 발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과연 이제 그러면 고시라고 저희들이 명명이 된 글로벌 해양 도시 지수를 과연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것을 개발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제 선정이 최초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그 참석하고 참여하는 기관과 또 그 연구자들과 함께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글로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뒤쪽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조금 범위를 줄여서 국내, 동북아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들의 지향점은 바로 글로벌이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해양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대상의 범위를 국가로 갈 것인가 도시로 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그 세계 해양 포럼의 주제이다시피 초해양 시대에서는요 국가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도시, 바로 해양 도시의 역할들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상 범위를 도시로 했습니다. 이 도시만 잘 또 형성이 되면은 이후에 이제 국가로 확장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 GN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금융센터에서 바로 메리타임 서비스 쪽으로 이제 그런 인덱스가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더 필요한 그리고 또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도시를 조금 한번 우리가 대상 범위로 잡자라고 우리가 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위지수 물론 이제 순위라는 표현을 뺐지만은 우리가 하는 방식은 바로 순위지수로 선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과 또 기타 또 많은 어떤 그 지수들은 바로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여러 가지 목적, 뭐 마케팅이든 본사의 어떤 여러 역량들을 보여주든 또 기여를 하든 어쨌든 자체의 어떤 전문 조직이 있지만 그 외에 아까 GN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에 있는 어떤 파이낸스 그룹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개발연구소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수도 지수의 매논 같은 경우에도 DNV 성급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 중심 개발 지수도 칭하이 사와 그리고 발틱 이코노믹사가 함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런 그 국내에 있는 해양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연구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좀 먼저 힘을 합쳐서 이런 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절대 한 개 기관이 하기에는 엄청난 어떤 분량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바로 이런 어떤 코퍼레이션 위주의 어떤 그 운영 조직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어느 그 지수도 자기들이 이런 지수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입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GN에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 주었지만 실제 더 세부적인 어떤 개발을 위한 내용들은 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그 평화 포럼이 있고요. 그 평화연구원에서 이 평화 지수 관련된 예산을 외교부로부터 2억씩 2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할 GOCI라고 하는 지수가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좀 근거를 주지 않겠나 싶어서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국내에만 이렇게 의기투합한다고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수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수 같은 경우에, 해양 수도지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문가 280명, 이 중에 한 50%는 이제 아시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파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 거주자 200명, 그리고 DHL에서 이제 하고 있는 물류 어떤 동향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WF의 또 큰 강점이 바로 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쌓아왔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그 협력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표의 어떤 범위가 결론적으로 저희들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3단계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위 조금 일단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상위 25개 도시를 일단은 먼저 좀 이번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스터딩을 하는 시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동북아시아 도시, 그리고 글로벌 도시 이렇게 확장되는, 제가 1년차, 2년차로 적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1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아까 앞서 보셨던 여러 지표들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그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지표는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세계 해양 포럼이 구성하고 있는 바로 세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종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세계해양 포럼이 지금 담으려고 하는 이 세션이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지표이지 않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주 다양한 어떤 방식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FCI 방금 들으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다양한 어떤 방식들이 이용이 되는데요. 각자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보셨던 그 금융센터 지수에서는요, 러닝머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SVM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여러 지수들을 만들고 있고요. 향후에 좀 우리 토론 때 아마 SVM에 대해서 좀 들으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ISCDI라고 하는 지수에서는요,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지수를 뽑아내고 계산식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잡아서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아마 범위와 또 지수 체계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것은 절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케이스처럼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해 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 바로 체계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작게 하지만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지수를 위해서는 아주 오랜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WOF와 같은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많이 좀 발휘하면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앞선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하고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한 번은 우리 지수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연구 기간이 짧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판이 어떻게 보면 체계가 명확하게 서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좀 아이디어를 하나 내어서요. 우리가 종합지수 아시죠? 바로 각 주가의 합을 가지고 바로 내는 그 종합지수와 같이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여러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해양 도시가 나온 그런 지수를 가지고 우리 지수를 한번 종합 지수를 한번 내보면 얼마나 될까라는 한번 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보시는 이 세 가지 지수, 해양 수도 지수, 중심 지수, 이제 센터 지수를 가지고
실제 이제 보정한 값들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Z 스코어를 가지고 동일 가중치, 지금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주고 그다음에 미조사된 건들은 또 그 각 항목 간의 어떤 평균치를 잡아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 2위 런던, 3위 샹하이와 3위 샹하이 죄송합니다. 3위가 런던이고요. 4위가 죄송합니다. 2위, 3위 3위가 런던, 4위가 노테르담으로 나왔네요.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부산은 얼마나 될까 순위가? 이러한 보통 이제 요 지수들은 해양의 도시의 어떤 그 메르타임 부분, 해운의 어떤 좀 특화되어 있지만은 부산은 이러한 지수의 총계를 내게 되면 14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서울이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양 수도 또 해양 도시라고 했을 때는 부산이 떠오르시고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실 텐데요. 실제 많은 해운의 산업에 관계된 그런 인프라들이 서울에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주는 여러 의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가 필요한 이유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캐주얼하게 또 그렇지만 한 번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지수들을 한번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지수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필요하다고 또 한번 해봐야지라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개의 어떤 개인의 비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관의 비전일 수도 있고 어떤 도시와 국가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이 지수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를 할 때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WOF가 이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비전들이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띄웠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단순히 비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바로 견고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 또 우리 오늘 듣고 있는 도시, 부산시와 그리고 해수부 그리고 오늘 관계기관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